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 막 급히 내려오기는 했는데 딱 오기 전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전문기관 기구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 ESD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해마다 2차례 정기회의가 있는데 오늘 그 회의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딱 겹쳐서 제가 거기에 이제 회의만 끝나고 사실은 여기를 바로 달려왔습니다. 위원들이 식사는 못하고 바로 달려왔는데 달려온 만큼의 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위원 중에 또 한 분도 여기 강의 전체 리스트에 보니까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만나고도 왔었거든요. 우선은 그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유네스코 ESD 인증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그 발전을 해왔다는 데서 저는 감사드리면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뜻깊고 보람차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정기회의 하면서도 ESD 인증제의 앞으로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논의하다가 사실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많은 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포함해서 지속가능발전대학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사례이고 확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공교롭게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10주년이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에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수많은 분들이 입학을 하시게 참여해 주신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직업적으로라든지 계신 곳에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하는 젊은 학생들보다도 훨씬 이 사회도 중견적인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김대일 상임 회장님이시나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평택시의 특징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졸업하신 이 여러분들의 그 이해가 굉장히 높다면 평택시가 시정 발전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 시장님 나가실 때 따라가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장님들도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이라도 누구의 지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전달하는 이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것은 지역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걸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면서 제가 그 작년에도 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관련한 국제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20년, 30년 하셨던 분들도 아직도 우리도 멀었다 라고 할 정도로 지역에서 일을 하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 뜻은 굉장히 저희가 노력하는 이상으로 지금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서서도 이 문제를 도전과제를 풀려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과제가 계속 우리한테 도전과제가 오다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개념도 굉장히 더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변화가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20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많은 것을 전달하기보다는 또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시간 정도인가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많이 하긴 했는데 나중에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쟤는 여는 문이라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남은 7월 중순까지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더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이제 성국정에서 전 기관적 접근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면서 한자를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지적 연대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 따라서는 지적 이게 되게 애매해요. 사실은 영어로는 그 intellectual인데 유네스코는 지적인 도덕적 기구를 향해서 간다 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적으로 사업본부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적연대 본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더 들어갔고요. 굉장히 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굉장히 우리 삶이 너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변화는
단순히 나만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고 평택 씨가 어떤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요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5년의 목표를 했지만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죠. 몇 프로 달성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빠르게 예측 불가능하게 이 사회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그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앞서서도 기후 변화는 저는 가장 제 개인적으로 삶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기후 변화 정도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뉴스를 계속 보시면 이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생을 많이 하고 폭력 사태가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저희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란이 일어났을 때 이미 우리가 석유를 부족하면 어떡하냐, 이것부터 우리는 또 먼저 걱정을 할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내 목숨 하나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전 세계가 지금 함께 우리의 삶이랑 연관되어있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 우리의 미래가 저는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지속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속 가능해야죠.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 끝없이 우리는 그 배를 타고 항로를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수들이 우리한테는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계속 그 암초 더미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될까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 회전을 해야 될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우리는 돌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변화를 갖고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향의 정향이 필요하다면 재정향이라는 교육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재정향이 또 필요하고,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단순한 체인지 변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요즘의 키워드입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위기의식을 저희는 느끼고 있는 거죠. 이미 인구도 82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 2100년에 2080년대 정도 되면 거의 반토막이 난다고 하지만 전 세계는 계속 2080년대 중반까지 거의 103억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작년에 유엔 인구 보고서가 다 발표를 했습니다. 103억까지 찍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2100년이 되게 되면 거의 102억 정도까지 떨어지면 계속하고, 아프리카는 끝없이 제일 많이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유일하게 청년이 늘어나는 곳이 한 38%가 그 정도로 이제 늘어나는 형태가 아프리카 대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는 굉장히 인구가 더 줄어드는 반토막에서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미 고령화와 여러 가지 위협이 모든 것이 저희가 복합적으로 이제 위기가 저희한테 오게 되는 거죠. 기후 위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우리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우리 현 세대의 문제가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는 하나의 그 예시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곱곱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위협이 무엇일까? 그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을 나는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후위기가 아니라도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많은 수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은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고 우리의 가치를 변환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실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ESD가 이러이러하다, 1번이 이러이러하고 2번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고 제가 작은 일이라도 변화시키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이거는 전 세계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전 지구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유퀴즈에서도 이제 윤순진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유엔 사무총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가 끓고 있다고, 보일링하고 있다고, 열탕화 상태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는 장마가 먼저 왔고 너무 빠르게 더위가 와서 작년에 6월 이때쯤이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더운 것 같아요. 작년보다 왠지 뭔가 더 더울 것 같고 계속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면 되죠. 당연하죠. 에어컨 틀면 더 더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연관성을 굉장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교육자들이 또 특히 유아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실천하게끔 가르치는 중에 아이들에게 뭔가 개성을 갖고 있는 건가 하는 이 약간 상충되는 어떤 그 불안들이 있는 거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알면 알수록 제 삶이, 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왜 내가 불편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실천을 할 때만이 변화가 되는 거지, 나만 아니면, 나 한 사람만 아니면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하기에는 절대 안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계속 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미래는, 저희가 작년에 미래 담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저희는 30년 뒤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무엇일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사람과 사람, 우리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이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이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저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뜻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극단주의, 폭력,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또 보여주는 또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전반을 소지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이란 그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 100% 교육만이 다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교육이구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나 가치가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됐든 국제 이해 교육이 됐든 환경 교육이 됐든 세계 시민 교육이 됐든 굳이 그 용어를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저희가 교육에 문제가 있고 교육자의 문제가 있고 교육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결국 그 답도 해결 방안도 교육으로 다시 귀결된다는 건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을 얘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에서 교육의 전문기구가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교육과학 문화 기구이지만 교육의 전문기구라는 유엔의 기구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을 가장 중심에 좀 두고 있고, 교육만이 아니라 이 유네스코가 1945년도에 창설이 되었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유네스코가 창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8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쟁이 더 이상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헌장을 만들게 된 거죠. 그걸 교육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국제협력을 하고 평화를 달성하자는 게 목표였고, 이 유네스코가 만들어질 때 1942년, 43년, 23년 전 무렵에 영국의 유럽에 있는 교육의 장관들이 모여서 앞으로 전쟁은 언젠가 끝날 텐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극복하고 사람에게 평화의 마음을 심을 수 있을까 해서 그 기초가 되면서 이제 유네스코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초창기부터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는 평화, 지속가능 발전, 인권, 문화 다양성을 그 가치와 핵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경우가 지금에서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이념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는 이제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공식 인정도 있으시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수행 기관이 핵심이 또 유네스코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헌장에 있는 제목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속의 평화의 발견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그 가치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육이 중요한지를 짧게 여기에 다 교육자들이 계셔서 교수님도 계시고, 교육은 우리의 권리 인권입니다.
뭐 문화도 인권, 다 인권하지만 교육은 인권이라는 게 여러 국제사회에서 말씀을 주고 유네스코 헌장에도 딱 분명히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속하는 발전 목표 17가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 세계에 설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국제개발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개개별로 6가지를 뽑으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좋은 교육,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발 목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의 66%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문제 해결이나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다른 것을 달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또 그 중심에 있구나. 그런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2021년도에 유네스코도 2030년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도전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전과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지역이라든지 나이, 성별 다 상관없이 가장 첫 번째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아니 지금 당장의 위기 도전과제로 봤고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또 다시 교육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교육으로 다시 귀결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다만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탄소 배출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서도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지금의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사실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과학 기술의 도움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도전 과제들이 나만의, 평택시만의,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이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협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이미 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핵심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유네스코는 이렇게 많은 교육의 전문기구로서 다양한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 표는 그냥 참조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든 경우요. ESD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10년의 계기를 거쳤고, 그 이후에 국제 실천 프로그램이 있고, 2020년부터 30년까지 다시 ESD4 2030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유네스코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맥락에는 유엔에서 시승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가 그 실행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유네스코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선도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일까요? 2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고, 다시 또 지속가능 발전을 더 강조하는 이유. 저희는 세계시민교육도 어디 가면 또 얘기를 또 합니다. 인권교육도 얘기하고, 지금은 평화를 위한 교육 또 유네스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용어 진짜 나올 때부터 너무너무 어려웠죠. 아까도 영어에서 제가 말씀한 continue라는 계속하는 거하고 지속가능 발전이 너무나 다르게 되는데요. 지속가능 발전의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온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우리 공동 미래 일명 브루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의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 보존이라든지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게 되었고, 1992년 일명 리우 정상회담에서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야 돼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그때부터 좀 더 핵심적으로 저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니즈와 리미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뭔가를 사실 우리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욕구인 거잖아요.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사회주의의 생태 자체가 현재나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 내에서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할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도 특히나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저희가 환경 교육을 할 때는 환경에 파괴되고 파손되었을 때 그거를 보전하는 데 집중적으로 또 환경 교육이 과거에도 저희가 많이 있고 지금의 환경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교육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맥락에서 환경 교육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같이 넣으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같이 공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환경들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연관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이라든 환경의 질에 대한 배려 없이는 우리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평택 씨가 산업 도시로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고 더 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여러 지자체를 돌면서 시장님께서 시정을 굉장히 강조하실 때가 있으세요. 뭔가를 발전을 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것도 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박수를 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무 심기를 얘기를 하셔서 딱 봤을 때는 나무로 아니라 저 속에 놀이터 하나 더 짓고 놀이기구 하나 만들고 이런 걸 원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읽고 지속 가능하게 평택시가 이루어질 때는 뭐가 더 필요할까? 나무 한 그루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냥 열기구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은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식이 변하면 나의 이 투표를 여러분들은 하시게 됩니다. 그게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민주시민사회에서의 가장 큰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교육을 통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 표를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가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 더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시장하시는데.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 왜 중요한지 저는 일본 교사, 일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요. 10년 전에도 그 일본 선생님들이 쓰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왔을 때 이 ESG 특징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미래 지향성을 가진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재의 삶이 어떨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래를 연결하는 그 선상에서 볼 수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성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회와 다른 사회, 다른 지역 그리고 사람과 인간, 자연의 이러한 어떤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들이 ESG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양성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들과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대립이 경우에 따라 발생을 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저희가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성에 대한 그런 존중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의 패러다임 전반을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는 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여기 17가지 목표 중에서도 4번째 교육 목표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사실 ESG4 2030의 지금의 맥락 아니래도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게 굉장히 중심적으로 있었고요. SG4 7번째 목표에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 작게 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SG 17개 목표, 앞서는 15개 목표를 전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그 자체로서 SG4라는 독립적인 목표도 있지만 전체의 다른 SG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도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노력할게요. 네. 그러면 저는 통합적인 접근을 특히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원칙은 이거야, 가르치는 이게 아니라 이걸 모든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지는 글로벌 아젠다에서 지역 이슈로 저는 좀 더 내려와서 생각을 먼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를 가르칠 건지, 여기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5가지 영역에서 지역사회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아까 민간학이 함께 이루었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나갈 수 있고 학습자로도 나아갈 수 있고 학습 환경도 바뀔 수 있고, 이게는 또 청년들의 또 참여도 지속할 수 있을 거고 지역사회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ESD4 2030에서 하는 5가지 핵심 영역에서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지식으로서 끝나지 말고 실천과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ES는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저는 플랫폼의 역할로서 ES가 그 위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ESD 고액 공식 인증제는 제가 2021년도부터 했는데 누적적으로 굉장히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유효한 프로젝트는 81개입니다. 오카야마상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한국이 매년 이제 참여를 한 것 같고요. 한 2개, 한 11번에 한 2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로 유아교육에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평택시가 올해 좋은 결과를 받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오카야마시는 워낙 ESD 부분에서도 일본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ESD 흐름에 쭉 한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본 부분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ESD4 2030이 다시 났습니다. 그러면 ESD4 2030 뭘까? 라는 했을 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한 번 더 이렇게 짧게 들어가면, 앞서서 이제 상임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이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 16번째는 정치 참여라든지 평화, 정의로운 접근으로 가고, 모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권에 그 전에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도 항상 맨 마지막의 목표는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재원도 조달을 해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결국은 포용성과 형평성에 기반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2030년까지 17개 목표를 100% 달성하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게 요원하다는 게 참 아쉽지만,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미 포스트 SDG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거기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ESD4 2030의 주요 전략이라는 특징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2022년부터 30년까지 ESD를 이용한 국제 운영 체계인데, 저희 이게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여기에 산하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포컬 포인트를 하고, 그 부분에 국가 이니시에이티브의 연락 체계를 저희 위원회가 맡고 있고요. 한국의 이니시에이티브도 이제 제출을 했고, 이미 이제 4년에 대한 중간 보고서도 사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국가 체계에, 운영 체계에 다 반영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ESD4 2030의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ESD4 2030에 대한 책자가 저희 위원회 오시게 되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실 다 나오는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2030의 ESD를 강화하고 17개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이렇게 잘 하다 보면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목표가 있고요. 그 중에 5가지 우선 실천 영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어떤 거 보면서 이 5가지 영역들의 좀 많은 부분을 다 조금씩 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상부장님 말씀드린 전기관적 접근, 영어로는 Whole Institution Approach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의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나 개인의 행동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갖춰져야 되고요. 평택시가. 그리고 이걸 또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소스들도 있어야 되고 재원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면서 또 이걸 끝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함께 다른 형태에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학교에서도 전 학교적 접근이라는 이런 홀 스쿨 어프로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이 들고, 특히 사업 기획을 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눈에보는 ESD4 2030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체가 주관 핵심적 목표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의 형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야겠다라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다양하게 나왔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또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관한 교육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 빠르게 할게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지금은 대전환, 복합 위기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라는 곳에서 나와 있고, 이미 그게 아니래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환경적으로도 기후위기라는 생태계 문제는 굉장히 극심하고, 사회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그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좋은 민주주의 사례가 되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갈등과 분쟁은 더 전쟁이 1, 2차 대전 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안 해서 굉장히 많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각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실천 중심의 변혁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곳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한 번 더 좀 굉장히 긴급하게 더 콜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0년 전에 만드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참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부터 실천 그리고 함께 하자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좋은 교육적 접근이 ES를 20년을 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 발전이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자 개개인의 또 성장이라든지 행동 변화를 굉장히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속가능한 미래가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나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옆에 계신 모두가 함께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그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조금씩의 변화를 늘 겪고 있다는 걸 느끼고, 앞으로의 이제 교육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텐데, 지속 가능한 사회 미래, 지금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단순히 이렇게 공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를 꼭 씹어보시면 그 교육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S는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강력한 힘인 교육의 힘을 믿으시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통해서 평택시가 조금 더 나아가는, 송수시가 10년 뒤에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평택시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함께 또 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평택시를 좀 더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또 발전을 기원하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먼 길에서 와주신 우리 서현수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샌드위치 어떠세요? 다행이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식 준비할 거고요. 어쨌든 김밥, 어쨌든 주먹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출출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간식 조금 싸워주셔도 되고요. 자, 식사하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 제 그것까지 하고 여러분들 소개까지 들어가면 9시가 넘어버릴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입니다.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지속가능 발전. 이게 지속가능한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속가능 발전 말이 조금 어감이 안 맞죠? 국제 영어를 그대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이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금 홈페이지는 없긴 하지만 그때 당시 출처가 이렇게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아이고야, 말 어렵죠?
뭐 저희가 어떻고 쉬워요. 물이 우리가 한 컵밖에 없는데 나도 앞 사람들이 앞 세대가 먹고 한 3분의 2 정도를 남겨서 저한테 줬어요. 그럼 내 목도 축일 수 있으면서 다음 세대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좀 알아듣기가 조금 쉬우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말이 상당히 빠른데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를 유엔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2015년 때 파리 기후총회에서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약속입니다. 그 193개국 중에서는 북한도 들어있고 저희 나라도 들어있습니다. 유엔에서 야 우리 이거 한 나라만 이거 깨끗이 하고 뭐 이거 재활용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더라. 미국 보셨죠? 쓰레기 버리는 거. 종이 접시에 스테이크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비닐봉투에 톡 하고 버리잖아요. 그거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 하면 뭐예요? 힘들게. 어떤 나라는 그렇게 버리고 인도도 보시면 알죠. 쓰레기 이렇게 강가에 산더미처럼 쌓인 거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됐고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Leave No One Behin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이것으로 슬로건을 걸고선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간단하게 들어줘 볼게요. 유엔에서 빈곤종식 1번 빈곤종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1.3달러 이상을 벌게끔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193개국이 같이 동의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맞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1.4달러 이상을 벌게끔 만들자라고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해서 SDG 쉽게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유엔에서는 그렇게 정하면 한국형은 또 따로 있겠죠. 우리나라는 최소한 하루에 10만 원은 벌어야겠어. 우리 목표 그렇게 잡을 거야. 한국형이 다르겠죠? 일본은 또 다르겠죠. 일본은 와타시와 국가는 한 20만 원은 하루에 벌게. 목표별들이 다 다른 거예요. 유엔 거 다르고 한국형이 다르고 한국 내에서도 경기도형이 다르겠고 저 제주도형이 다르겠죠. 경기도 내에서는 가평 목표가 조금씩 틀리고 왜냐하면 가평은 숲이 많고 잣이 많아요. 그래서 숲해서발들이 굉장히 많고 바다가 없죠. 근데 평택시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목표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이따가 뒤에 조금 나올 건데요. 17개 목표와 자 저희가 회장님도 차고 계시지만 요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로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색깔별로 다 돼 있죠. 이거 배지인데요. 이게 17개 목표를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를 색깔별로 표현한 배지입니다. 이 배지가 그냥 배지들 많이들 차고 다니시잖아요.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BTS가 유엔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퍼포먼스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BTS 배지로 좀 유명해지게 되고요. 박희훈 총장님이 이걸 차고 와서 인터뷰하는 바람에 저 배지 뭐야 이쁘네 이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훨씬 쉬워졌어요.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가 있는데 17개 목표를 색깔별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부장님께서 ESD 계속 말씀하시고 뭐 2030 SDG 했는데 여기서 가끔 앞으로 수업을 계속 듣게 되면 엔고스 뭐 나인 메이어 그룹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와요. 이거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제 용어예요.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따로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메이어 그룹은 디아더가 빠진 건데 other stakeholder라고 해서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좀 알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9개 주요 그룹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나인 메이어 그룹이라고 해서
여성, 청소년, 노인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공동회장님이 5분이 계십니다. 시민사회계, 재계, 상공회의소 회장, 학계, 교육장님, 그 여성계, 여성단체 협의회, 시민사회 말씀드렸나요? 5개 돼 있는데 9개 주요 그룹 중에서 5개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평택에서는 과학을 늘려야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으로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비슷하게 해서 여기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해서 이 앞 글자를 따서 ESD라고 합니다. 그냥 ESD 하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ESG는 이거는 기업에서 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SDG나 ESD보다 더 많이 뜬 게 이 ESG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최고의 장점을 찍은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수강생이 93명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달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모집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했고 그런 거 내용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언제나 항상 여러분께 강의를 공유드렸는데요.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라는 거 있어요.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유네스코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해준 프로그램입니다. 그 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인증을 해줬고요. 24년도에 재인증을 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심사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3년 연장되고 3년 연장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SD 로고, 여기 ESD 로고 있죠. 이거를 인증받은 프로젝트에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로고고요. 자랑 한번 해보려고 로고 여러 개를 한 번 넣어봤습니다. 자, 로고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17개 목표가 있고 17개 색깔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17개가 뭐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17번까지 해서 17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들으시는 교육은 교육 쪽에, 이거 딱 봐도 책이죠. 하얀 바탕에 빨간색으로 돼 있고 빨간 바탕에 하얀색으로 돼 있고 이거는 교육을 뜻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UN의 로고를 참 잘 만드는 게요. 세계 어느 나라 배움을 떠나서 누가 봐도 대충 뭔지 알겠다는 아이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이콘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엠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통째로 3-4시간짜리가 올라갈 거고요. 그걸 다운받아서 저희가 일일이 편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편집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잘 못하긴 합니다. 그것만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휠이라고 합니다. 휠. 왜 자동차 4휠 드라이브에서 왜 4WD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바퀴, 원 이렇게 하고 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17개 색깔을 한 거고요. BTS 보이시죠? 여기 배지. 여기 배지. 얘네가 차고 와서 좀 유명해졌고요. 연설할 때도 배지를 차고 와서 네,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핑크도 얼마 전에 해서 유엔에서 사진 찍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자, 17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크게 3개 축으로 나뉩니다. 크게 3분류로 나뉘어요. 자, 사람, 피플, 사회 영역, 복지 있죠. 복지 영역으로 나누고 플래닛, 지구 이렇게 환경적으로 나누고 번영, 프로스퍼리티라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번영, 경제 영역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와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 축 또는 3P, 3P 이렇게 부르고요. 다 P로 시작합니다. People Planning, 프로스퍼리티라고 해서 이렇게 3개 축으로 나누고요. 전제 조건 및 방법으로 2가지 P, Peace와 파트너십인데 이거를 다 합해서 5개 축으로 또 나뉜다고 말씀하고요. 크게는 3개 축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DG가 15년, 그럼 우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15년도에 생긴 건가요? 2015년도에 뭐 합의를 봤다면서요? 아니죠. 그전엔 MDGs라고 해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8개 목표가 있었어요.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그래서. 다만 이거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새천년 발전 목표였는데요. 그때는 17개 아니라 8개였어요. 하지만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17개 목표를 우리 함께 추진하자 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은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은 잘났다고, 야 너네 이제 친환경으로 좀 해봐. 너네 아직 매연 때문에 미치겠어. 뭐 인도나 베트남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 매연이 장난 아니죠. 그랬더니 개도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다 더럽혀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개발 좀 하려는 우리 개도국 갖고 그만하고 친환경으로 하려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밀레니엄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SDG는 개도국 중심이긴 하지만 선진국 너네들도 포함이야. 같이 해. 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빈곤과 의료와 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이 SDG는 경제 성장도 하고 기후 변화도 고려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는 이 새천년 개발 목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서갖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하달 방식이 됐다면 이 SDG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앵고스들이 모여갖고 함께 일어나는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협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많이 빠른가요? 너무 빨라요? 네. 자, 협의회는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 줄여서 UNCED라고 하는데 이 92년에 채택된 그 MDG 이전에 MDG 다음이 SDG 그 이전에 또 아젠다 21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안 그랬고요. 평택 의제 21, 오산 의제 21, 안성 의제 21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아젠다 21에 의거해서 시민의 참여 속에 뭐 쾌적한 조성을 실천하기 위한 평택시의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우리가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러니까 환경단체, 뭐 환경도 맞아요. 환경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색깔 있는 어디 무슨 단체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명확하게 법령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평택의제 21이라는 이름으로 99년도에 창립선언을 했고요.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가면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법 개정에 대비해서 저희가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됐어요. 의제 21로 다들 이름을 처음에 지었다가 점점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이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안성은 푸른 안성 맞춤, 뭐 실천, 뭐 21 실천 협의회 이렇게 했고요. 평택은 환경기본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평택시는 평택시의 아름답고 푸른 평택을 만들기 위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단어 그대로 따서 우리 명칭이 뭐였냐면요.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을 만들기 위한 실천협의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이름이 각자니까 뭐 제천은 청풍명월 무슨 제천 21을 실천한다 이렇게 다 각자였는데 위에서 국회의원이나 위에서 정부에서 볼 때는 여기는 다른 청풍명월 뭐 제천은 다른 곳, 푸른안성 맞춤 21 다른 곳, 우리 뭐 너네 뭐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다 각자 같은 곳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때 이름이 각자니까. 그래서 명칭을 다 같이 통일하고 2015년도에 이 하는 일은 그대로고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뭐 오산 지속가능 이런 식으로 다 명칭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기본법이었다가 발전법이었다가 해야 되는데 기본법으로 맨 처음에 됐다. 기본법이라는 건요 최상위법이에요. 어떤 밑에 법령이 강력한 게 있어도 이 최상위법을 이기지 못해요. 기본법이었다가 그냥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격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때 당시 뭐였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색성장 뭐 제가 오타를 하도 많이 내서 녹생성장 이렇게 오타를 하도 많이 내서 기억이 나는데 녹색성장 발전 기본법인가 그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개정이 됐고요. 쭉 보시면 2022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요때도 제정이 어디 있어? 요때도 제정이
되는 기본법이 있는데 또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본조례를 만들었고요. 요 전에 우리 협의회 지원조례가 따로 있었는데 우리 지원조례가 이 기본조례 안에 들어가면서 협의회 지원조례는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별 용역을 이미 마쳤고요. 여론수렴과 위원회 구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뭐야? 협의회 너네는 뭐고? 이것도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법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 뭐 이렇게 하여야 하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등 민간 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지원받는 거예요. 조례에서.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올려드린 자료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위원회가 있고요. 협의회가 있어요. 위원회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보시면 누구로 구성되느냐?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건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평택시 여기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 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면 작년 12월에 하나 터졌죠. 그래서 또 구성하려고 하니까 또 선거일이 또 잡혔죠. 그러니까 구성할 타이밍을 계속 놓쳐갖고 저희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협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법 제25조 3항에 따라 이게 기본법이에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너네들은 이 같은 기능을 한다. 우리 협의회가 하는 일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해. 우리 지금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알뜰라는 장터 아시는 분 손 잠깐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어휴 많이 들어주시네. 네. 아이고. 그게 실천 사업입니다. 우리 일종의 SDG 12번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지표 개발도 해야 되고 평가 및 모니터링 해야 되고 보고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 아셔야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몇 명이 좀 모여갖고 작성하면 뚝딱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이 됐을까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고 시민의 생각이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생각이 있고 행정의 생각이 다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취합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 교육이 이 지속가능 발전대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원회와 협의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얘는 법적 근거가 기본법에 되어 있고요. 우리는 조례에 되어 있고 쭉 보시면 운영 주체가 중앙정부고요. 우리는 지방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거 아닙니다. 환경기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보면은 법률에 근거한 정책 이행점검 체계로 운영되고요. 우리는 지역 맞춤형 실천 중심인데 위원회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평택형을 딱 만들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내줘야 우리가 그거를 받아와서 교육하고 실천 사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에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알뜰라는 장터입니다. 우리 평택의 12번 목표는요. 자원 선순환을 위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되게 광범위하죠. 목표를 잡았으면 세부 목표가 2개예요. 자원 재활용 및 생활쓰레기 감축, 녹색 인증 기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성도 알뜰라는 장터를 하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재활용 잘하고 쓰레기 감축하기 위해서는 수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는 몇 톤 감축할 거야? 너네는 몇 톤 감축할 거야? 이러지만 시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알뜰라는 장터의 참여자 수 이렇게 하면 자 장터 때 이번에 비가 왔는데도 사람들 많았다며 얼마나 많이 왔어? 이러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새까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화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500명은 딱
아니겠지만 500여 명 이렇게 수치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표입니다. 자, 이 평가하는 점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 및 생활 쓰레기 감축한 거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면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있죠. 거기서 몇 톤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주민 1인당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녹색 인증 기업 활성화를 합시다 우리 하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 평택 거를?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저기 워크숍도 하고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아까 왜 세 개 P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 환경, 경제. 우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도 사회위원회,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고요. 녹색 인증기업 활성화를 된 거를 어떻게 점수를 맞출 것이냐.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 실적. 너네 부서는 녹색 제품 구매하는데 얼마 썼어? 너네는 이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예시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지속가능 발전 대학 있잖아요. 이거는 4번 교육에 해당되는 건데요. 뭐 17번을 예시로 17번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파트너십 교육 강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를 하도록 한다라고 정해졌어요. 이거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지속가능 발전 대학 시민 참여자 수. 요거는 올해는 좀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93명이었고 올해 71명이었으니까 한 20%까지 안 해도 한 15%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면 못한 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좀 상황인지라 조금 제가 홍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공동회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대학 운영 체계는요, 평택대학교가 이게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강의 10번 하면은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이게 비용이 들어요. 근데 평택대학교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무료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평택시는 예산 지원해주죠. 우리는 중간에 지원관 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 계시고 우리 춘발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협의회가 가운데 있어요. 행정이 제대로 이렇게 하기에 좀 힘든 게 있는데 우리한테 좀 쉬운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한테 토스해주면 우리는 그거를 시민들한테 가볍게 다시 토스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끔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기업이나 뭐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한테 우리가 가운데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렇게 거버넌스 기구로서 이렇게 딱 가만히 있는데 강 스파이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막으면 되는데 그건 안 되고요. 강 스파이크가 들어오면요, 얼굴에 정통으로 맞으면 코피 쫙 흘려요. 힘을 코 이만해지고 코피 흘려요. 그러면 시민한테 던질 때 세게 들면 너도 한번 만져봐. 다시 스파이크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코피게 이렇게 흘리면서 시민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고 가볍게 잘 토스해주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협의회와 간단히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얘기가 여기 있구나 하고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자, 제가 매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올해는 좀 여자분이 좀 많습니다. 남자분께서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표 확 납니다. 30%에 여자 70%고요. 연령은 40대하고 50대가 가장 많고요. 네, 30대도 좀 있으시고 60대도 좀 계십니다. 자, 직업은 작년에는 이게 공무원 상시학습으로도 운영이 돼요. 작년에 한 20% 정도 됐는데 올해는 5%밖에 안 되는 게 조금 바쁘셨을 거야. 선거 투표 개표하고 뭐 이러려고. 네. 학력은 이게 3년 전부터 굉장히 고학력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이유는 ESG가 이슈화되고 이 지속가능 발전 ESD니 SDG니 이게 이슈화되면서 관심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상이 한 70%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 경제, 사회, 환경 분야가 골고루 나왔고요. 교육은 그냥 그랬어요.
올해 특징이 교육계 쪽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교육 분야가 40%가 계십니다. 올해 참가 경영, SNS, 주변 권유, 전단 지원, 현수막, 기타. 저희는 SNS와 주변 권유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왔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하거나 저희 위원으로 가입을 하시려면요. 위원회 정관에 딱 돼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대학은 수료한 자 또는 각계각층을 대표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시긴 하지만 지속대학이 6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월에 들어오신 분은 지속대학을 반드시 듣는 조건으로 위원으로 가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될 거고요. 토론이나 협의회 같은 거 할 때 기분을 왜 나 말하고 있는데 나 말 끝났는데 중간에 팍 끼어들어가고 잘라는 사람 있어요. 내가 몇 명 알아요.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지 마요.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항상 주제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며 발언 시간을 준수합니다. 예를 들면 오카야마 ESD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카야마도 그렇고 후쿠야마를 갔더니 덥더라. 여기가 같은 일본 얘기긴 했는데 오카야마 ESD 얘기를 하는데 더워. 오사카가 더 나아. 뭔 말인지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세요. 과일 얘기 이 사과 너무 맛있네. 이거 빨가니까 더 먹음직스럽다. 이런데 초록색이지 사과가 빨개. 그쵸?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 근데 대부분 사과를 할 때 빨간색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니네들이 잘못했어. 초록은 왜 무시? 초록색. 퍽퍽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요 중에 계십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SDG와 협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SDG와 지속대학에 대해서 교수님이 하는데 시간을 제가 최대한 빨리 맞추느라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끊고 싶었는데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본인 얘기를 너무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시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7시부터 해서 9시에 끝납니다. 이제 남아있는 순서가 사실은 처음이면 좀 이렇게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오셨구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씩 길어져서 제가 매주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인사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리는 해야죠. 교육에서 마무리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여러분들 평택의 대표적인 시민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를 갖고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SDGs 이렇게 얘기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가 있어요. 그래서 17개를 알면 이 17개는 우리가 전 지구의 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나가야 될까 이렇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방향성을 갖는 목표들이다. 그리고 17개가 있고요. 17개를 상징하는 로고도 있고 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색깔들이 예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고 특히나 일본에 가보면 삶이 그냥 SD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얘기는 이 글로벌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로컬에서 개인들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지만 이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지식을 좀 축적하고 알고 이해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게끔 하는 이런 ESD다. 아까는 SDG는 목표들이고요. 이것을 공부시키는 거, Education for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 이렇게 되니까 ESD.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ESD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네스코
협회에서는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나 우리 협의회에서도 사실은 행동하고 실천하기는 하지만 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하고도 협업하고 청소문화센터하고도 협업하고 평생학습센터와도 협업해서 교육들이 대상들이 조금 다르게끔 환경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 시민들 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육의 대상들을 갖고 평택의 각각의 기관들이 다양한 그들의 어떤 기관의 특성들을 갖고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 협의회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랑 계셨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그쪽에서 또 이쪽으로 오셔서 수업도 들으시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17개 목표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17개 목표 중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좋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제도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국장님이 법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제도를 갖고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파트너십을 갖고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이 세계적인 이슈를 우리가 꼭 개인이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제 의무를 갖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개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또 특히나 이 교육에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오셨으니까 이것을 알고 또 각각 분야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또 교육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SDG의 대화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대로 진행을 하기는 하나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 교육하고 토론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론 교육 한 50분에서 1시간 하고 토론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해서 50분에서 또 1시간 토론을 진행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제 안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산업체를 조금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좀 방문을 한번 해볼까. 기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는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소셜 차원에서 어떤 근로자의 이야기들 또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볼 수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이 자동차를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 ESG는 조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ESG라는 어떤 경영을 수단을 가져가는 것인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이제 대화를 해서 저희가 좀 워크스터디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예전보다 사실은 많이 줄어서 예전에 저희가 한 15강, 16강씩 했었거든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잘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10회는 의미를 가져서 제가 슬로건을 좀 만들었었어요. 평택의 10년의 ESD, 10년의 ESD, 10년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00일의 SDG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하고 모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저희 대학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간식도 잘 드시고 소통하시고 공부하시고 각 사회에서 조직에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같이 또 논의하셔서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장 마무리하시고.